가죠. 30분까지 기다릴 거 없고 일찍 왔으니까. 아니, 누가 제가 맞출 겁니까? 맞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거니까. 자, 유튜브분들 어서 오시고, 아프리카분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NBA죠. 축구는 시즌이 이제 휴식기로 접어들었고, 오늘 NBA 7경기 있는데 6경기 정도만 분석을 보겠습니다. 기준 좀 적고. 올랜도 샬럿은 진짜 모르겠다 이거. 요즘 NBA가 그날 경기 덜 못하는 팀이 이겨요. 덜 못하는 팀이 이깁니다. 원래 스포츠가 뭐 덜 못하는 팀이 이기는 건 맞는데 요즘 누가 좀 그게 더 심해요. 극강의 포스를 보여준 팀이 딱히 없다.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 일단은 디트 같은 경우는 케이드 커닝햄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킬리안 헤이즈가 선발로 뛸지 뭐 조셉이 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이 프론트 코트진 뭐 이쪽에 높이나 보드 장악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상당했어요. 높이가 낮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대 페인트 존을 직접적으로 공략도 못할 뿐더러 수비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디트로이트거든요. 그 성적이 이 결과고. 근데 어쨌든 마빈 베글리나 뭐 이런 애들이 돌아옴에 따라서 분명히 높이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높이나 프론트 코트진의 힘은 조금 더 불어넣어 줄 수는 있겠다. 페인트 존에서의 그런 안 좋은 존들도 베글리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뭐 엄청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여주는 디트로이트의 그런 것보다는 지난 경기 복귀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 대신에 케이드 커닝햄이 어쨌든 빠지기 때문에 이 백코트에서 생산력 자체는 백코트에서 득점 생산력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킬리안 헤이즈 같은 경우 득점력이 거의 없는 선수다시피 하고, 어, 이게 좀 헤이즈가 사실 뭐 보조 리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득점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베글리나 이런 선수 좀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잘 소화한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갈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빠진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파스칼 시아캄이나 뭐 벤블릿, 여기 아치우와 캔버치도 지금 GTD 떠 있고 상당히 이제 많은 선수들 그리고 핵심 선수들이 지금 빠지거나 GTD에 떠 있는 상황에서 라인업 자체 무게감이 일단 좀 떨어져요. 역시나 벤블릿, 토론토의 유일한 좀 그래도 리딩을 볼 수 있는 벤블릿이 빠져있다 보니까 반스가 그래도 리딩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거든요. 반스가 좀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상당히 잘했어요. 반스가 신인왕이었잖아요. 그 기대치만큼의 솔직히 2년 차의 활약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약간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는 시즌 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오지아누노비가 좀 살아났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확실히 좀 반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테디어스이 뛸라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아직까지는 뭐 한창 좋았을 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서 토론토가 디트만 만나면 항상 고전했어요. 디트만 만났다 하면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무려 이 탱킹 팀을 상대로 6경기 동안 6연패 6연패 토론토가. 근데 어쨌든 현재 지금 전력에 있어서도 벤블릿의 이런 리딩적인 부분을 폼이 좀 떨어져 있는 스카리 반스가 메꾸기 어려운 형국이고요. 아누노비가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도와줄 선수들이 분명 부족하고, 지금 닉널스 감독으로도 벤치 자원들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워낙 좀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감독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그런 선수 기용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커닝햄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올 시즌 커닝햄은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분명 아니었고 폼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오히려 마빈 베글리가 좀 돌아오면서 디트로이트의 이 페인트 존이 좀 강화 수비나 뭐 공격 쪽에서도 강화가 된 점이 저는 조금 더 의외로 긍정적일 수는 있다. 이 킬리안 헤이즈가 지가 슛만 안 쏜다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서 디트로이트 프렘 보고요. 그리고 저득점 봅니다. 역시나 양팀 다 공격 조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돌아가기는 어렵다. 디트로이트 공격 지표도 안 좋고 사실 수비 지표는 안 좋은데 이제 베글리에 복귀해서 조금 더 제가 점수를 준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백코트에 커닝햄이 빠져 있다라는 점. 뭐 복귀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메꿔줄지언정 커닝햄의 공백, 득점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채우기에는 애매한 느낌이 있고요. 토론토 역시도 지금 벤블릿이랑 뭐 시아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스가 가뜩이나 본인 자리에서도 지금 100%의 폼이나 기대치를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또 짐까지 계속 짊어지고 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토론토 역시도 생각보다는 공격에 있어서나 좀 삐걱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일단 저도 좀 보겠습니다. 주인님 어서오세요. 두 번째, 이건 패스고, 보스턴 대 오클라호마. 좀 오클라호마 기세가 무섭죠? 아니 새끼들 이거 미러키 그때 그거나 좀 이 등신 같은 파울 해가지고 그거나 좀 잡아주지. 그거 이후로 2연승 달리고 있어요 지금 오클라호마. 진짜 어이가 없네. 어쨌든 상당히 최근에 미러키존에서 솔직히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수들의 야투 감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났어요. 그 경기에서 뭐가 있었나? 좀 동기부여가 잘 자극이 됐었나? 그러면서 지금 오클라호마가 뭐 경기당 뭐 120점으로 훌쩍 넘기는 득점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뭐 티르만이나 이런 애들도 지금 출전을 일단 가능해 보이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이런 프론트 코트진에 로일삼이나 갈리나리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백코트 벤치 쪽에 이제 말콤 복동까지 빠지면서 분명한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보스턴의 공격력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보삼이 그냥 뭐 계속 들어가요. 뭐 브라운이고 뭐 테이텀이고 뭐 팀 전체가 일단 3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뭐 긍정적이죠.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조금은 중간중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클라호마의 이런 좀 저는 공격적인 공격력에 대한 기세나 선수들이 야투에 있어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보스턴이 원래는 수비가 강한 팀인데 지금 로스 자체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번 시즌 보여주는 디펜스 자체도 그렇게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떨어지는 상황이고, 양 팀이 달릴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높긴 합니다만 228점은 좀 높긴 해요. 5점을 보고요. 그리고 뭐 승은 보스턴이 이길 것 같은데 핸디캡에 있어서는 그래도 오클의 기세가 좀 무섭긴 하다. 좀 무서운 점을 좀 들어봤을 때 10.5 좀 더 높았으면 좋겠긴 한데 어쨌든 프렘 봅니다. 프렘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애미 대 피닉스. 여기 개인적으로 지금 찍기는 좀 그래요. CP3랑 히로 걸려 있잖아. 여기 뭐 데드먼까지 걸려 있고. 마이애미 입장에서 이제 프론트 코트진이 지금 뭐 올라디포도 빠져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루트 세븐도 지금 아웃이잖아요. 3개월 아웃인가? 그래가지고 비상의 상황에서 데드원까지 걸려 있는 거는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피닉스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역시나 뭐 캠 존슨, 제이 크라우더 뭐 트레이드 하려고 캠 존슨 주전 쓴다 했는데 캠 존슨 빠져 있고, 벤치 쪽에 뭐 종종 그래도 좀 주사위 던져줄 수 있는 랜드리 샴에 빠져 있고, 역시나 크리스 폴이 나이 때문인지 뭐 지금 벌써부터 이제 GTD에 걸려 있다는 부분 빠지고 경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나 경기 출전에서도 조금은 영향력이 지난 시즌이나 그 전 시즌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인데, 이렇기 때문에 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 특히 이제 데드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출전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배팅하기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마이애미가 샬럿이라는 보약을 먹고 5할에 한 걸음 다가선 상황이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내일 출전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뭐 폴이 그래도 나와준다면은 피닉스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폴이 빠진다면은 이거는 좀 경기가 이상하게 갈 수는 있다.
휴스턴 대 클리퍼스고요. 이 경기도 일단 제일런 그린이 GTD에 떠있는데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프론트코트 쪽에 뭐 페르난도나 제이션 테이트가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휴스턴이 되겠고, 클리퍼스는 여전히 레너드 조널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잘 못해요. 클리퍼스는 잘 못하고 있고, 이 경기도 뭐 솔직히 배팅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뭐 클리퍼스를 찍자니 클리퍼스고, 휴스턴 프렌을 찍자니 또 이제 휴스턴이 최근에 보여주는 수비적인 부분들, 야투가 안 터지면 못 이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그래도 다득점으로 갈 만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휴스턴 같은 경우도 야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터지는데, 터질 만한 흐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클리퍼스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만 어쨌든 클리퍼스 역시도 휴스턴의 이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 백코트의 수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을 뽑아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220.5 오버 다득점을 보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제일런 그린이 나온다고 보고 휴스턴 프렌 보겠습니다. 휴스턴 프렌즈. 일단은 휴스턴이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요 프론트 코트진의 기본적인 높이나 수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백코트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페인트 존이 계속해서 찢어지니까 상대한테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어쨌든 승리를 승리를 거둔 경기도 뭐 언제야? 올랜도 이날도 뭐 결국엔 야투로 이긴 경기고, 나머지 뭐 뉴올리언스나 뭐 토론토 높이가 상당히 높은 팀들한테 계속해서 고전했었는데, 오늘 클리퍼스 같은 경우 그 정도로 높지는 않거든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둘러보면은 휴스턴이 거의 최근 몇 경기야? 최근 경기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비볐던 경기가 클리퍼스전이에요. 이거 말고는 거의 다 마인 내지 그냥 뭐 학살당했거든요. 최소 이제 5점 차 이상으로 뭐 6점, 7점, 8점 막 10점 막 당했었는데, 유일하게 클리퍼스 전에 한 번 2점 차로 졌고요. 한 번은 이제 8점 차로 좀 아쉽게 뭐 패배를 하긴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봐서도 저는 오늘 프렌의 가능성이, 야투도 한 번 터질 때 됐고 올랜도전 이후로 프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흐름상. 애틀 대 미러키. 저번에 제가 한번 잘 걸렀죠. 애틀란타 홈에서 0이 빠졌는데도 이제 이거 좀 쎄하다 하면서 이제 잘 걸렀던 매치인데, 오늘은 일단은 뭐 보시는 바와 같아요. 일단 쿵보가 걸려있는 게 제일 크죠. 역시나 뭐 그레이슨 알렌이나 뭐 미들턴이 어쨌든 이건 내일 GTD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미러키 이 GTD 너무 많이 걸려있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경기도 계속해서 버리고 있고, 미러키 역시도. 그리고 주로 빠진 상황에서 트레이 형이나 디존테 머리에 대한 수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워라 요즘 더럽게 못하잖아요. 제본 카터가 막을 것도 아니고. 이게 괜히 홈인데도 배당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다. 다만 그래도 쿤보가 나와준다면은 분명 미러키 입장에서는 뭐 디안드레 헌터나 뭐 콜린스가 못 맞기 때문에 카펠라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경기는 제가 볼 땐 배팅하기 그렇게 적어놓지도 않고 했네. 쉬워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저는 그래도 굳이 본다면 다득점을 일단 보겠습니다. 다득점. 주루가 빠진 부분에서 애틀란타의 백코트에서의 화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러키 역시도 프론트 코트 지인이 쿤보만 그래도 나와준다면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 빠지더라도 쿤보까지만 나오면 뭐 바비 포르티스나 뭐 브룩 로페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애틀란타의 약한 프론트 코트 진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점, 이런 점 봤을 때 그래도 다득점. 마지막 6번째인 것 같은데, 골스 대 세나. 골스는 오늘 백투백이 있었죠. 세크라멘토한테 아쉽게 좀 패배를 당했었고, 샌안토니오는 이제 좀 4일간 3경기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의 첫 경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백투백 일정에다가 골스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를 좀 빡시게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커리가 거의 37분인가? 좀 많이 뛰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전 시간이 조금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골스의 디펜스적인 부분이 분명히 문제죠. 샌안토니오가 볼은 그래도 조금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잘 돌 땐 잘 돌거든요. 뭐 데빈 바셀이나 켈던 존슨도 최근에 야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더 기복이 좀 줄어드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골스의 최근 성적을 봤을 때 이거 세난 정도는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솔직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씨발 이거 기운 좀 떨어졌냐? 언제 떨어졌어? 232 됐네. 232도 좀 저득점 봅니다. 저득점. 원래 기존에 사실 골스는 근데 저득점 찍기는 좀 빡시긴 해요. 워낙 수비가 안 되고 야투에 있어서는 요즘 뭐 컬이 미치고 미쳤잖아요. 뭐 다른 선수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득점 찍기는 좀 빡센 건 분명한데 골스 어쨌든 백투웨이고 세난도 앞으로 일정이 좀 빡센 점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했고 그리고 골스 역시도 좀 로테이션이 조금 더 돌아갈 가능성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빈점이 높으니까 저득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긴 봅니다.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